게 아니죠. 글로벌 주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연구원이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는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제 210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3.6% 가까이 하락한 201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한 주에 변동폭이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인데 이날은 거의 90포인트 정도 가까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주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 초반부터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제 주 초반에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서 이사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수 중 하나인데요. 이 지수는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좋은 역할을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고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99.9에서 99.8로 하향 조정을 하고 특히 미국의 전망도 99.3에서 99.1로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이러한 경기 우려감에 3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공급 증가 이슈로 하락한 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주식시장도 역시 같은 위험 자산이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지수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둔화세를 보이면서도 이제 지난주 발표되면서 이제 개선세를 결국은 보이지를 못하고 또 한 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위축으로 다시 한번 지수의 하락을 이끌면서 이제 2000 초반까지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테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남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증시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특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DR 편입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0일 날 그게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그게 이제 가장 특징적이었었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저께 또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7% 달성한다. 근데 이제 뭐 1분기, 2분기 7.0%, 3분기에 네. 6.9% 성장률이었기 때문에 무슨 수로 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뭐 7.1%로 올리겠다는 뜻이죠. 네. 4분기를. 그만큼 이제 소비를 좀 더 강화시키고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반발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빠졌다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변화 자체는 크게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서상영 이사가 관심 갖고 있는 상품 가운데 A50을 또 자주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A50은 또 어땠는지. A50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뭐 크게, 중국 상해 증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에 비해서도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런 SDR 편입이 되고 나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날 SDR 편입이 된다. 네. 그러면 위안화는 당연히 절상이 되겠죠. 네.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중국이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조업이 좀 증가를 하고 좀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수출이 증가를 하고 해야만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수출이 감소를 하겠죠. 네. 감소 우려감이 좀 있겠죠. 그러면 중국 정부는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재정 정책 확대하거나 통화 정책,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위안화의 절상을 좀 제한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4분기 내에 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향후에 중국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은 일단은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다가 중단했고 이제 긴축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도 그랬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데가 ECB하고 BOJ.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G20 정상회담에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조만간에 이제 실무진들이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재정정책에 관련된 수치들을 발표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재정정책을 좀 확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일단 11월 달, 12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을 하거나 이전처럼 뭐 그런 우려감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저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A50 지수까지 좀 살펴봤던 거고 원래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글로벌 주식 시장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이번 주 전망을 좀 내려주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ECB하고 네. BOJ 둘의 이제 양적 완화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둔화되는 그런 과정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거의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전망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유로화는 소폭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 가격은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보합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S&P 500도 역시 보합권 가운데 약보합권을 기록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만 이 A50, 즉 중국의 본토 A50 지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